제가 요즘에 아이들의 첫 사춘기를 아주 제대로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년 전쯤인가 제가 사춘기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뇌과학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사춘기 때 이러이러한 호르몬이 나오니까 이제 아이들의 어떤 감정에 같이 동요하지 말고 이제 사춘기는 지나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영상을 만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했는데, 막상 이게 실전이 되니까 역시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고, 그리고 사춘기의 벽은 높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분명 저는 미리 준비했잖아요. 준비했고 사춘기의 상황이 됐을 때 아이들이 어떤 형태를 보인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역시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작년 이제 여름쯤에 4학년 2학기 그 정도 들어갈 때 딸이 살짝 사춘기가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친구 문제랑 겹쳐서 이렇게 사춘기가 왔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사춘기 지나간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감정이 본인이 생각하지 않게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우울했다 이랬는데, 그때 엄마한테 좀 자기가 못되게 말도 하고 그런 것 같다, 미안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가 좀 어느 정도 또 지나고 나면 아이가 깨달음이 오고 좀 성장하고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아들이 사춘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한참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가 병원에서 다른 진료 때문에 갔다가 아이가 사춘기 호르몬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이 아이가 사춘기구나, 그리고 사춘기 호르몬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부딪히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를 아이랑 많이 티격태격했어요.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아이가 좀 저한테 날이 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잠이 부쩍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마다 사춘기의 형태도 좀 다르게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딸아이는 감정적으로 좀 눈물이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하면 별 얘기도 아닌데 울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들은 뭔가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야, 엄마 생각은 틀렸어 라는 것들을 예전에 안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엄마 입장이야, 엄마 생각이야, 이런 것들 얘기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기분이 나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몇 주간 아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심하게 하고, 저 역시도 사춘기 엄마 입장에서 집에 있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니까 내가 부딪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찾았던 나름의 방법은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부딪히는 시간 자체를 줄여보자. 왜냐면 방학이라 특히 사실 같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았어요. 학기 중이었다면 아이가 그래도 반나절 정도 가 있으니까 내가 뒤에만 좀 참으면 되는데, 이제 풀타임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이지만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가 나가 있을 때는 집에 있고 아이가 집에 있을 때는 제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에게 호르몬을 좀 다른 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입하게 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했어요. 예전에 아이가 축구를 한 2년 넘게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다른 운동 외발 자전거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한동안 운동을 쉬고 있었거든요. 코로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아이 이렇게 하는 걸 봤더니 그 에너지를, 그 화를 다 이제 저한테 쏟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를 데려가서 배드민턴과 농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그쪽으로 분출하고 본인도 좀 지쳐오니까 싸울 힘도 좀 적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운동을 하든 어떤 걸 하든 몰입하게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문화예술 활동으로 좀 승화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음악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즐겨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딸의 경우에는 그때 원래도 이제 예술 활동을 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피아노를 좀 더 적극적이게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시간들을 많이 쏟았습니다. 아들과 딸의 양상이 사실 달라서 저도 한번 겪었는데, 분명히 그러면 아들 할 때 되게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매번 처음 겪는 느낌으로 사실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그 남편에게 사실 주의를 준 부분도 있고 딸에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한 부분이 있는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세게 이렇게 뭔가 왔을 때 저는 두 아이 모두 한 번도 그 때려보지를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체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 한 번도 이제 손을 댄 적이 없는데,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혹시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뭔가 반항을 하거나 이랬을 때 절대 때리지 말아라.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풀타임으로 같이 있고 앞으로도 같이 생활할 사람이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도 풀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은 오히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막 갑자기 너무 이제 아들과 멀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구했던 건 체벌 금지. 그리고 아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니면 저랑 싸우는 상황에서 개입하지 말 것. 우리 둘이 해결하도록 제3자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화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주말에도 이제 남편과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아이가 똑같이 이제 반응을 했을 때 남편 반응은 더 세게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 번은 그때 부딪혔어요. 그래서 남편이 크게 소리가 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남편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부딪히는 시간을 줄인 것처럼 남편 역시 화가 났을 때는 집을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주의 연기를 하고 와라 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지금 아이가 이제 12살이니까 육아 12년 차라고 하면 남편은 사실 육아 몇 년 차가 안 됐을 거예요. 그 기간을 합쳐도 저희보다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아이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직 배울 게 많고 본인 역시 적응을 해나가는 시기인데, 저도 아이가 사춘기가 와서 좀 깜짝 놀래고 아이가 이런 면이 있었나? 매일 보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고 본인도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얘기해줬고, 딸한테는 얘기했어요. 너 겪어봤자니? 너 그때 어땠어? 이랬더니 엄마 혼자 있고 싶었어. 문 닫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때 한창 문을 닫아서 분란이 있었거든요. 문을 잠궈놔서. 근데 이제 오빠가 그런 사춘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 가급적이면 둘이 그 논쟁을 피해라. 그리고 너도 혹시 안 좋으면 나가서 친구를 만나거나 해라. 오빠랑 너 역시 부딪히는 시간 줄이고, 그리고 오빠한테 불만이 생기면 직접 오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엄마한테 그냥 불만을 토로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초반에는 둘도 논쟁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또 더 싸우게 되고 그랬는데, 딸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본인이 겪어보고 난 다음에 오빠를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각자 이제 우리 이 시간을 지혜롭게 나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 3, 4주가 흘러서 어제 아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그 볼펜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니? 이랬더니, 여자아이 같으면 아이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엄마 미안해 이런 말을 좀 쉽게 하는 편인데, 아들은 그 미안해라는 얘기를 본인의 자존심상으로도 하기가 참 어렵나 봐요. 근데 그걸 주면서 저한테 내가 그간 엄마 좀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사왔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 좀 지나가려나? 물론 완전히 지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가 일단 깨달음이 왔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구나.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아직도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원래 제일 먼저 일어나던 아이고 집에서 낮잠도 안 자던 아이인데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렇게 잠이 오나 봐요. 우리가 이제 임신 호르몬 나왔을 때처럼. 그래서 좀 가급적 이해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예전에 5학년에 겪었다면 점점 이제 시기적으로 빨라져서 4학년에도 겪을 수 있고 3학년에도 겪을 수 있는데, 중2 사춘기랑은 또 이제 결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격하게 오는 거는 아닐지라도 처음 첫 사춘기를 겪으면 이렇게 마음이, 아이가 이제 많이 커버렸네? 그리고 나한테 반항도 하네? 그리고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처음 엄마도 겪다 보니까 굉장한 충격을 느낄 수도 있다. 예, 저 역시 그런 마음이었고 좀 슬프기도 하고 아이가 큰 거에 대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요런 이제 생각의 정리를 좀 써보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지나가긴 하는데
그 폭풍 속에 있을 때는 사실 다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뒤로 이제 내가 가서 이런 일들이 지나갈 거야 라고 자꾸 마음을 그렇게 먹고 한번 잘 넘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제 경험을 공유해 봤습니다.